자, 객관적 기준으로 일관되게 가르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박석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준비 단계에서의 수능국어 기본기와 관련된 강좌를 준비했고 OT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강좌는 제 메인 커리어에 있는 시작전 단계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박석준이라는 사람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뭔지가 궁금하면 이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요. 수능 국어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고력 자체가 부족한지를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맛보기 정도로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자체를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총 15강 정도의 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해서 가벼운 강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를 함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제가 바라보는 수험생들의 대다수들은 국어를 그냥 읽고 이해해서 풀면 돼 라는 것에 너무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를 할 게 없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실제 수능에서의 전체 성적을 결정하는 건 국어입니다. 왜냐하면 1교시 자체를 잘 봐야 2교시까지 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국어는 등급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등급컷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 시험은 단순히 이해되는 구조를 내지 않아요. 수능은 여러분들이 그냥 글을 읽고 한국인처럼 기사 정도를 읽으면서 상황을 이해하는 정도로 묻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기본기를 바탕으로 하는 깊은 심층적 내용 자체를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심층적인 내용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셔야 돼요. 제가 그거를 기본기 강좌에서 기본기가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이론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내신할 때 암기했었던 것들을 이렇게 바꿔가야 돼. 라는 식으로 수업을 하면서 기준을 찾는 연습이 왜 중요한지를 당위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부 다 기출들 가지고 연습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볼게요. 첫 번째는 문학은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자, 수능 국어는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연대 나왔고 연대가 좋은 학교긴 하지만 제가 연대에서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문학을 가르칠 때 가장 빠지기 힘든 쉬운 오류는 뭐냐면 감상해라예요. 자, 감상해라가 왜 오류냐? 수능은 감상을 묻는 게 아니라 감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측정을 물어봐요. 감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우냐가 수능 국어의 출제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을 키우려면 수능은 정답이 한 개입니다. 감상은 내가 원하는 감상 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수능 국어는 주관적으로 가면 무조건 오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정답이 하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정답이 여러 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감상이 아니라 어떻게 감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툴을 찾아야 되고 그 객관적 기준 툴을 찾는 거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보기입니다. 알겠죠? 보기 문제 자체를 20년도에 나왔던 수능 지문 자체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걸 현대시에서 가르칠 거예요. 그 다음 조건부와 해석 부분 자체의 동의어 관계를 찾는 걸 연습시킬 건데 이게 최근 트렌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문 난이도를 넣어놨고 그걸 통해서 제가 앞으로 모든 지문을 요 두 가지로만 가르칠 거야 라는 걸 수업할 거예요. 이걸 시작과 객관적 기준, 도약과 객관적 기준, 엔제에서 다 할 겁니다. 사설 모의고사까지 모두 다 제가 요 기준 안에서만 해석하는 걸 가르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장르별 핵심 범주는 소설에서 가르칠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3이 됐으니까 고3 그 다음 엔수를 할 때 EBS에서 소설 자체를 공부할 때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죠. 그 소설을 공부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장르적 특징과 처한 현실 자체를 알면 인물 간의 관계까지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EBS에서 강조하는 장르적 특징을 정리해서 임팩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수능을 객관적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배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독서는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 두 가지를 다 배우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미시적인 측면도 한 문장 한 문장을 한다 했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문장을 읽을 때 어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게 미시적인 측면이고 거시적인 측면은 글 자체는 첫 단락이 모든 걸 만들어주고 문장 자체는 첫 문장이 모든 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첫 단락과 첫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고 주목할 수 있는 방향성 자체를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미시와 거시에 대한 기준 잡는 것 자체를 저랑 같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자, 교재는 총 모든 교재를 PDF로 업로드해 드릴 거고 문학과 독서를 같이 업로드해 드릴 거고 추후엔 이걸 합쳐서 업로드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교재 다운 받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능 국어에서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26년 수능 해설 강의도 올려놨습니다. 26년 수능 해설 강의도 보시고 요것도 보면서 석준쌤이 강조하는 수능에서의 진짜 필요한 사고력은 내가 비어있는 공부구나라는 걸 느끼시는 게 중요해요. 공부는 내가 익숙한 걸 했었을 때 나온 성적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성적은 내가 익숙한 공부를 해서 나온 성적일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적이 만족스럽냐는 거예요. 아닐걸요. 아니니까 제 수업을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라는 건 익숙한 공부라는 게 갖고 있는 함정을 아셔야 돼요. 익숙함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은 공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부는 지속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고민해야 되며 체화하려고 끊임없이 투쟁해야 되는 건데 요즘 친구들은 체화를 하지 않으려 해요. 그냥 익숙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익숙함에 속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공부는 절대 익숙함에 속지 않고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수학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학 익숙하게 공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무료로 들을 거니까 모든 기준을 똑같이 말씀드리면서 일관되게 풀이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길러드릴 거고 교재에 있는 모든 지문들은 기출 기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출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자체와 지문 자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공부할 거고 요걸 연계되는 강좌로 시작 독서, 시작 문학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시작 독서와 시작 문학에서 배울 것들을 제가 지금 이 강좌, 기본기 강좌에서 압축적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나는 이걸 더 심층적으로 많이 배워야겠어 라고 하면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국어를 기준 자체를 정확하게 일관되게 풀 수 있는 힘 자체 기르는 거, 그 다음 흔들리지 않는 루틴 자체를 제가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연습하시면 핵심 자체는 결국은 일관되게 문제를 풀이하고 일관되게 국어 공부를 할 수 있으며 일관된 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 자체를 할 수 있고 그 힘을 통해서 기준을 뽑을 수 있고 그 기준을 뽑는 걸 지속적으로 만들면 일관되게 여러분들 자체가 피드백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공부는 결국 마지막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 내가 국어 공부를 못한다, 성적이 낮다, 무조건 배우셔야죠.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올바른 방향대로 수업을 하셔야지, 공부를 하셔야지 올바른 방향을 배우지 않고 내 스스로만 하면 안 좋은 버릇이 지속적으로 생깁니다. 공부는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들으셔야 돼요. 듣고 내가 선택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만드는 과정을 공부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공부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화이팅입니다.